어머니가 연애를 한다고요? 며느리 수진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전 뭐라고 대답했었죠? 그냥 친구예요라고 했나요? 아니면 그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었나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 이 고급스러운 실버타운에 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정원도 예쁘고 프로그램도 많고. 아들 민호가 그렇게 말했지만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던 남편 없는 빈 방에서 저는 매일 눈물만 흘렸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도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예전엔 남편 아침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일어났다면 이젠 정원의 장미꽃들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일어납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으며 문득 립스틱을 발라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살 할머니가 무슨 립스틱을. 하지만 손은 이미 화장대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선물해준 연한 핑크색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살짝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조금은 밝아 보였습니다. 실버타운 1층 로비를 지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고 이슬에 젖은 잔디밭이 반짝거렸습니다. 제가 가꾸는 장미 화단으로 향하는 길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숙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가슴이 두근했습니다. 돌아보니 박종민 어르신이 물뿌리개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75세라고 하시는데 참 단정한 분이세요. 늘 깔끔하게 빗은 머리, 따뜻한 미소 그리고 흙이 조금 묻은 손이 왠지 정겨워 보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장미들이 아침 물을 기다리거든요. 정숙님, 장미들도 참 예쁘게 피었네요. 제가 가꾼 장미를 바라보는 종민 어르신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엔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서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키우시다니 손이 참 좋으신가 봐요.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어본 게. 남편은 늘 당연한 일 잘했다고만 했고 아이들은 엄마는 원래 잘하시잖아 라고만 했는데. 혹시 장미 기르는 법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남에게 뭔가를 부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알고 있는 건 언제든 알려드릴게요. 종민 어르신의 미소가 더욱 환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장미 얘기만 했어요. 물 주는 시간, 비료 주는 방법, 가지치기 하는 법. 하지만 며칠 지나니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정숙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이랑 아이들 뒷바라지만 했죠.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저희 아내도 그랬거든요. 종민 어르신도 2년 전에 아내를 잃으셨다고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라서 그런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 아니, 자주 외로워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정숙님을 만나고부터는 조금 덜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0살 할머니가 무슨 두근거림인가 싶었지만 분명히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처럼요. 점심시간에는 실버타운 식당에서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정숙님, 오늘 화장 진하게 하셨네요. 실버타운 친구인 김옥래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발랐을 뿐이에요. 요즘 부쩍 예뻐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이라. 종민 어르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된 것이 좋은 일일까요?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고 싶어진 것이 좋은 일일까요? 별일 없어요. 그냥 여기 생활에 적응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예전에는 소설 같은 건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책 읽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하는데 종민 어르신이 다가오셨습니다. 이 책 어떠세요? 제가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손에 든 책은 늦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소설이었습니다. 이런 책을 읽으세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종민 어르신의 눈빛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해요. 책을 받아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책을 펼치는데 첫 페이지에 종민 어르신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님께 마이너스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종민.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녁 무렵 손자 지호가 실버타운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되게 밝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여기 생활이 재미있어서 그런가 봐. 할머니가 화장도 하시고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완전 젊어지신 것 같아요. 지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참 순수해요. 할머니가 화장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쁘다고 해주네요. 지호야, 할머니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어떨 것 같아? 누구요? 남자 할아버지요? 그냥 가정에서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3년이나 됐는데 할머니가 계속 혼자 사시기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지호의 대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지호는 이렇게 말하지만 아버지 민호와 어머니 수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밤 10시. 지호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종민 어르신이 준 책을 읽었습니다. 주인공은 65세 여성이었고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다가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반대와 주변 시선 때문에 갈등하는 내용이었어요. 마치 제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의 달빛이 비치고 제가 기른 장미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종민 어르신을 만날 텐데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오른손 약지에 끼워진 남편의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50년을 끼고 살았던 이 반지.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빼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이상한 건가?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70살 할머니가 무슨 연애야? 그치?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아직 여자야. 나도 사랑받고 싶어.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은 많이 늘었지만 아직 눈에는 생기가 있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니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예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정원으로 나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종민 어르신이 오늘도 나올까요? 책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정원 입구에서 종민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숙님. 오늘 참 예쁘시네요. 처음으로 직접적인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책 재미있게 읽었어요. 어떠셨어요? 주인공이 저 같았어요. 종민 어르신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정숙님, 혹시 저와 함께 산책을 하시겠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제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실버타운 로비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종민 어르신과 산책을 하자고 막 대답한 참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타이밍에. 아, 수진아.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어머니 안부 확인하러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종민 어르신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왠지 예리하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박종민입니다. 김수진이에요. 어머니와 어떤 사이세요?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수진이가 원래 이렇게 무례한 아이는 아닌데. 아, 그냥 같은 실버타운 입주자시고 정원 일을 도와주세요. 제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정원 일을. 수진이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결국 종민 어르신과의 산책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전 이만. 정숙님, 나중에 뵙겠습니다. 종민 어르신이 아쉬워하시는 표정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수진이와 함께 실버타운 카페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뭐? 화장도 하시고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칭찬인지 견제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수진이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요. 어머니 여기서 친구분들 많이 사귀셨어요? 몇 분? 있지. 남자분들도 있고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하러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요. 아까 그 박종민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냥 정원에서 가끔 인사하는 사이야. 정원 일을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장미 기르는 법 좀 알려주시고 그런 거지.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종민 어르신이 카페로 들어오셨어요. 정숙님 이것 좀.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계셨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장미 가지치기 할 때 나온 건데 새 화분에 심어서 키워보라고 가져왔어요.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시선이 제 등을 태우는 것 같았어요. 아 수진아. 우리 며느리야. 안녕하세요. 아까 뵀죠. 아 맞다. 미안해요. 종민 어르신이 화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숙님 장미 키우시는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제 것보다 훨씬 예뻐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잘 가르쳐 주셔서. 내일도 정원에서 뵐까요? 네, 그러시죠. 자연스러운 대화였지만 수진이 옆에 있어서 그런지 왠지 어색했습니다. 종민 어르신이 가신 후 수진이의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냥 친구세요? 그럼 뭐겠니? 내가 이 나이에. 요즘 화장도 하시고 옷차림도 신경 쓰시고 그리고 방금 그분과 대화하시는 걸 보니까. 뭐가? 되게 편해 보이셔서요. 마치. 말을 아끼는 수진이가 답답했습니다. 마치 뭐? 아니에요.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았나 봐요.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간 후 혼자 방에 앉아 있으니 불안했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종민 어르신과 저의 관계를. 아니 관계라고 할 것도 없지만요. 그냥 친구 사이인데. 정말 친구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분 생각을 하면 미소가 지어지고 하루 종일 그분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이 마음이 단순한 친정일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호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민호야. 수진이가 실버타운에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가 남자분과 친하게 지내신다고. 역시나. 수진이가 민호에게 말했나 보네요. 그냥 같은 실버타운에 사는 분이야. 정원 일 좀 도와주시고. 그런 거면 괜찮은데. 수진이가 좀 걱정하더라고요. 뭘 걱정해? 어머니가 혹시 이상한 사람한테 속으시면 어쩌나 해서요. 이상한 사람이라니. 민호야 엄마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여?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실버타운에서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 상대로. 아들의 걱정인 건 알겠지만 왠지 기분이 상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바보 아니야. 네 알겠어요.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달리 정원에 나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종민 어르신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제 수진이 일로 어색해진 분위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거울을 보니 화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립스틱도 바르지 않고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나갔어요. 정원에 나갔는데 종민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숙님. 어제는 며느님이 오셔서 시간을 많이 못 보냈네요. 네, 그러게요. 며느님이 참 좋아 보이시던데요. 고마워요.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정숙님 혹시 제가 실례를 범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요? 어제 며느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자주 말을 거는 게 부담스러우신가요? 종민 어르신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수진이가 원래 좀 꼼꼼한 성격이에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종민 어르신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정원에 나가는 시간을 바꿨고 카페에서도 다른 자리에 앉았어요.
도서관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종민 어르신도 제 마음을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억지로 말을 걸지 않으시고 멀리서 가볍게 인사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그분이 보고 싶었어요. 함께 장미꽃을 보며 이야기하던 시간이 그리웠고 따뜻한 미소로 제 말을 들어주시던 모습이 계속 생각났어요. 정말이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70살 할머니가 무슨. 가족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종민 어르신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도 예전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고 정원 가꾸기에도 예전만큼 열심히 아닌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피하는 건 아닐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분은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가족 눈치 때문에 이렇게 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오후에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면서도 계속 종민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혹시 들어오시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정말로 들어오셨어요. 제 자리에서 2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으셨는데 제가 어제 보던 늦은 사랑 소설을 들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신 걸까요? 저를 생각하며 그 책을 다시 보시는 건 아닐까요? 책을 덮고 일어나려는데 종민 어르신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정숙님. 네? 제가 혹시 실수한 게 있다면 사과드리고 싶어요. 요즘 피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저희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종민 어르신의 진심 어린 눈빛에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조금 걱정하는 것 같아서요. 저 때문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 종민 어르신의 표정이 슬퍼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만나지 않는 게 좋겠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가족이 가장 소중하죠. 종민 어르신이 돌아서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분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겁이 많아서. 겁이요? 이런 감정을 이 나이에 가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처음으로 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종민 어르신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정숙님.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내 마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감정 때문에 가족들을 걱정시키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할까? 내 마음은 언제쯤 중요해질까?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장미꽃들이 달빛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세요. 할 말이 있어요. 아들 민호의 전화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어려운 얘기예요. 수진이도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혹시 종민 어르신과의 일 때문일까요? 오후 내내 불안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원에 나가 종민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달랬을 텐데 요즘엔 그분을 피하고 있어서 더욱 외로웠어요. 저녁 6시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민호와 수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손자 지호는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민호의 표정이 진중했습니다. 마치 무슨 중대한 발표를 할 것처럼요. 뭔 일인지 빨리 말해봐. 어머니 실버타운에서 남자분과 친하게 지내신다면서요? 역시나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인지 묻는 거예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저희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실버타운에서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 상대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접근하는 사람들이라니. 종민 어르신을 마치 사기꾼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냥 같은 실버타운에 사는 분이야. 정원 일 좀 도와주시고. 정원 일만요? 수진이 말로는 되게 친해 보이시던데. 민호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그분과
특별한 감정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수진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특별한 감정이라니 무슨 소리야? 연애요? 혹시 연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애라는 단어가 나오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정말 그냥 친구세요? 그렇다고 했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걱정하는 건 어머니 나이에 그런 건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건 좀 위험하다고요?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70살 할머니가 연애한다고 하면.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고?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혹시 재산 문제라도 생기면. 재산? 시어머니가 혹시 재혼이라도 하시게 되면 상속 문제도 복잡해지고. 수진이의 말이 칼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결국 돈 얘기였나요? 제가 누군가와 행복해하는 것보다 재산이 더 걱정되는 거였나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호도 친구들한테 할머니 연애 얘기 들으면 창피해할 거예요. 민호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창피해? 내가 뭘 창피한 일을 했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70살 할머니가 연애하면 창피한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어머니,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셨으면 해서. 조심하라고? 뭘 조심하라는 거야? 혹시 이상한 사람한테 속으시면 어떡해요? 실버타운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상한 사람이라니. 종민 어르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민호야, 수진아. 내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여?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뭐야? 내가 바보라서 사기꾼도 못 알아본다는 거야? 어머니,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저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수진이의 말이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걱정? 정말 나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당연하죠. 그럼 내가 행복한지는 안 궁금해? 네?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해 본 적 있어? 갑작스러운 제 질문에 민호와 수진이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너희들은 내가 그냥 조용히 실버타운에서 혼자 늙어가기만 바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웃고 행복해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아, 이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남편 얘기가 나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하지만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가 뭐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세상 사람들, 주변 시선, 체면. 결국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거였나요? 제 행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이제 그만해. 어머니, 너희들 말이 맞아. 70살 할머니가 무슨 연애야. 내가 정신이 나갔지. 어머니,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됐어. 나 이제 집에 갈게. 어머니,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배가 안 고파.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거라면 죄송해요. 그냥 걱정돼서. 수진이가 따라 나왔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죄인가요? 이 나이에 가슴 뛰는 게 창피한 일인가요? 50년을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고 3년을 혼자 외롭게 살았는데 이제 조금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주변 시선이 걱정된다고 말리는 거예요. 그럼 전 언제 행복해질 수 있는 건가요? 실버타운에 도착해서도 방으로 바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로비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다행히 다른 입주자들이 없어서 부끄럽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종민 어르신이 로비로 내려오셨어요. 아마 저녁 산책을 하시려던 것 같은데 제가 우는 모습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정숙님 무슨 일이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우시잖아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따뜻한 목소리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종민님, 네, 말씀하세요. 미안해요. 앞으로 저희는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민 어르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가족들이 걱정해서요. 저 때문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러워한다고요? 주변 시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종민 어르신이 한참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정숙님의 가족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가족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종민 어르신의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인가요? 네, 미안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가족이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제 마음도 중요하지 않나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는데 그걸 포기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살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는 건가? 남편의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게 당신한테 미안한 일일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장미꽃들이 달빛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종민 어르신을 피해 다녀야겠죠. 아니, 어차피 그분도 저를 피하실 거예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내 행복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걸까? 새벽 3시.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손자 지호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부모님이 할머니한테 심한 말씀 드렸다고 들었어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내일 할머니 보러 갈게요. 지호의 메시지를 보니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제 편이구나.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침까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밤새 울어서 부은 눈, 창백한 얼굴, 그리고 깊어진 주름들. 화장을 해볼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원에 나갈 생각도 없었어요. 종민 어르신을 마주칠까봐 무서웠거든요. 어제 그렇게 이별을 선언했는데 오늘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창가에 앉아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멀리서 종민 어르신이 혼자 장미꽃에 물을 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어깨가 많이 처져 보였습니다. 내가 저분을 아프게 했구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후 2시쯤 실버타운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방이 몇 호예요? 지호의 목소리였어요. 어제 메시지를 보냈더니 정말로 왔나 봅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호요. 지호야. 들어와. 문을 열어주니 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우셨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할머니 어제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집에 와서 얼굴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지호가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지. 할머니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무슨 일 있으셨죠? 지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종민 어르신과의 만남, 설레던 마음, 가족들의 반대, 그리고 어제 있었던 가족 회의까지. 그래서 이제 그분과는 만나지 않기로 했어. 왜요? 가족들이 걱정하니까. 주변 시선도 그렇고. 지호가 한참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그분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할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응. 좋아해.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왜 포기하세요? 이 나이에. 그런 게 어울리지 않잖아.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지호야. 할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지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이나 됐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지호야. 부모님은 할머니가 그냥 조용히 늙어가시기만 바라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 마음은 전혀 생각 안 하시고. 지호의 말이 제 마음을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너희 부모님은. 부모님이 틀렸어요. 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사셨잖아요. 이제는 할머니를 위해 사셔도 되는 거예요. 20살 손자가 해주는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할머니, 그 종민 할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뭐? 궁금해요. 우리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지호의 적극적인 태도에 놀랐습니다. 지호야,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포기하신 거죠. 포기가 아니라. 할머니 다시 만나세요. 지호야, 그럴 수 없어. 가족들 설득하는 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까지 엮을 순 없어.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제 편이 되어주는 건 20살 손자뿐이라니. 할머니, 그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좋아하세요?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서로 좋아하는데 왜 헤어져요? 복잡해, 지호야. 복잡할 게 뭐 있어요? 할머니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지호의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지호야, 너는 참 착하구나. 할머니, 오늘 그 할아버지 만나세요. 어제 이별한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마음 바뀌셨다고 하세요. 그럴 수 있을까? 해보세요. 후회하시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지호의 격려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호가 돌아간 후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부은 눈가에 화장을 하고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립스틱을 발랐어요. 옷장에서 종민 어르신이 예쁘다고 했던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할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정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종민 어르신이 벤치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평소보다 많이 풀이 죽어 보였습니다. 종민님. 아, 정숙님. 종민 어르신이 놀라며 일어나셨어요. 어제.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사실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종민 어르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네,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이세요? 네, 손자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할머니도 행복해도 된다고. 지혜로운 손자를 두셨네요. 종민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세요? 당연하죠. 어젯밤 잠 한숨도 못 잤어요. 두 사람 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요? 네, 하지만 종민 어르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저희 쪽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제 아들이 어제 전화로 크게 화를 냈어요. 아, 종민 어르신 쪽에도 가족 반대가 있었나 보네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버지 체면 생각하라고.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그리고 실버타운에서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이요? 저희가 연애한다고. 다른 입주자들이 수군거린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양쪽 가족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종민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그럼 함께 버텨보죠. 가족들이 이해할 때까지. 네, 같이 노력해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양쪽 가족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과연 저희 사랑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호야, 고마워.
내 덕분에 용기를 냈어. 할머니 그 할아버지 만나셨어요? 응.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정말요? 다행이다. 하지만 그분 가족도 반대한대. 그래도 괜찮아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호의 밝은 목소리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지호야, 혹시 내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걱정 마세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고마워, 지호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험난한 길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준 손자가 있고 함께 버텨보자고 한 종민 어르신이 있으니까요. 이번엔 끝까지 해보자. 혼잣말을 하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밤새 울어서 부은 눈, 창백한 얼굴, 그리고 깊어진 주름들. 화장을 해볼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원에 나갈 생각도 없었어요. 종민 어르신을 마주칠까봐 무서웠거든요. 어제 그렇게 이별을 선언했는데 오늘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창가에 앉아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멀리서 종민 어르신이 혼자 장미꽃에 물을 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어깨가 많이 처져 보였습니다. 내가 저분을 아프게 했구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후 2시쯤 실버타운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방이 몇 호예요? 지호의 목소리였어요. 어제 메시지를 보냈더니 정말로 왔나 봅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호요. 지호야. 들어와. 문을 열어주니 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우셨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할머니 어제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집에 와서 얼굴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지호가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지. 할머니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무슨 일 있으셨죠? 지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종민 어르신과의 만남, 설레던 마음, 가족들의 반대, 그리고 어제 있었던 가족 회의까지. 그래서 이제 그분과는 만나지 않기로 했어. 왜요? 가족들이 걱정하니까. 주변 시선도 그렇고. 지호가 한참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그분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할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응. 좋아해.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왜 포기하세요? 이 나이에. 그런 게 어울리지 않잖아.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지호야. 할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지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이나 됐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지호야. 부모님은 할머니가 그냥 조용히 늙어가시기만 바라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 마음은 전혀 생각 안 하시고. 지호의 말이 제 마음을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너희 부모님은. 부모님이 틀렸어요. 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사셨잖아요. 이제는 할머니를 위해 사셔도 되는 거예요. 20살 손자가 해주는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할머니 그 종민 할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뭐? 궁금해요. 우리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지호의 적극적인 태도에 놀랐습니다. 지호야,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포기하신 거죠. 포기가 아니라. 할머니 다시 만나세요. 지호야, 그럴 수 없어. 가족들 설득하는 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까지 엮을 순 없어.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제 편이 되어주는 건 20살 손자뿐이라니. 할머니, 그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좋아하세요?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서로 좋아하는데 왜 헤어져요? 복잡해, 지호야. 복잡할 게 뭐 있어요? 할머니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지호의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지호야, 너는 참 착하구나. 할머니, 오늘 그 할아버지 만나세요. 어제 이별한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마음 바뀌셨다고 하세요. 그럴 수 있을까? 해보세요. 후회하시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지호의 격려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호가 돌아간 후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부은 눈가에 화장을 하고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립스틱을 발랐어요. 옷장에서 종민 어르신이 예쁘다고 했던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할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정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종민 어르신이 벤치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평소보다 많이 풀이 죽어 보였습니다. 종민님. 아, 정숙님. 종민 어르신이 놀라며 일어나셨어요. 어제.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사실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종민 어르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네,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이세요? 네, 손자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할머니도 행복해도 된다고. 지혜로운 손자를 두셨네요. 종민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세요? 당연하죠. 어젯밤 잠 한숨도 못 잤어요. 두 사람 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요? 네, 하지만 종민 어르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저희 쪽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제 아들이 어제 전화로 크게 화를 냈어요. 아, 종민 어르신 쪽에도 가족 반대가 있었나 보네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버지 체면 생각하라고.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그리고 실버타운에서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이요? 저희가 연애한다고. 다른 입주자들이 수군거린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양쪽 가족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종민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그럼 함께 버텨보죠. 가족들이 이해할 때까지. 네, 같이 노력해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양쪽 가족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과연 저희 사랑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호야, 고마워. 내 덕분에 용기를 냈어. 할머니, 그 할아버지 만나셨어요? 응.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정말요? 다행이다. 하지만 그분 가족도 반대한대. 그래도 괜찮아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호의 밝은 목소리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지호야, 혹시 내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걱정 마세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고마워, 지호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험난한 길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준 손자가 있고 함께 버텨보자고 한 종민 어르신이 있으니까요. 이번엔 끝까지 해보자. 혼잣말을 하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정숙님은 젊었을 때 꿈이 뭐였어요? 종민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장미꽃을 바라보던 중이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꿈이요? 네, 결혼하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이나 결혼하기 전이라. 그게 언제였죠?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가물가물했어요. 글쎄요. 별다른 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아무것도? 종민 어르신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은 있었어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0살 때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작은 꿈들이요. 어떤 꿈이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좋았거든요. 와, 멋진 꿈이네요.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했을까요? 답은 뻔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살림하느라 그만뒀죠. 아쉽지 않으셨어요? 아쉬웠을까요? 그때는 아쉬울 여유도 없었어요.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가정을 돌보는 게 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 다르네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종민 어르신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네?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정말요? 지금도 그리세요? 아니요. 결혼하고 가장이 되니까 현실적인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교사가 됐죠. 두 사람 모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젊은 시절을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포기했던 꿈들, 접어야 했던 마음들. 후회해요? 가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해봐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 하고. 저도요. 가끔 아이들 가르치는 꿈을 꿔요. 칠판 앞에 서서 수업하는 모습을. 우리 참 비슷하네요. 종민 어르신이 웃으셨지만 그 웃음이 조금 씁쓸해 보였어요. 그런데 정숙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텐데. 왜 혼자만의 시간을 안 가지셨어요? 혼자만의 시간이요? 취미라든지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왜 안 가졌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여유가? 50년 동안 한 번도 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남편 생각, 아이들 생각만 했죠. 말하고 보니 서글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아침 차리고 애들 도시락 싸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엔 남편 퇴근 기다리고 애들 숙제 봐주고, 쉬는 시간은 없었어요. 쉬는 시간이라는 게 있나요? 주부한테? 종민 어르신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네요. 아니에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당연하지 않은데. 네? 정숙 님도 한 사람의 여성인데 당연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여성이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종민 님은 아내분이 돌아가신 후에 외롭지 않으셨어요? 많이 외로웠어요. 그런데 아들이 와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좋으셨겠어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종민 어르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며느리랑 잘 안 맞았어요.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있으면 불편해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제가 뭘 해도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손자 봐주는 것도 TV 보는 것도. 이해가 됐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버타운에 오신 거예요? 네.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숙님은 어떠세요? 며느리랑은 잘 지내세요? 수진이 얘기가 나오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잘 지내긴 하는데 가끔 서운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요?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걱정한다는 핑계로 말리려고 해요. 예를 들면 컴퓨터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나이 들어서 그런 거 배워서 뭐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했다고요? 운전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위험하다고 극구 말리고 결국 포기했어요. 말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왜 가족 눈치를 이렇게 보는지를요. 제가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더니 이제는 제 의견을 말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의견을 말하는 게 어렵다고요? 네. 항상 괜찮다, 상관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고만 했거든요. 그럼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와 만나면서는 어떠세요? 어떻게요? 제 의견을 말하시잖아요. 장미꽃이 예쁘다, 이 책이 재미있다, 오늘 날씨가 좋다. 정말 그랬네요. 그러게요. 신기해요. 왜 신기해요? 종민님과 있으면 제 마음을 말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정숙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한 사람의 여성이었구나 하는. 가슴이 쿵했습니다. 여성이요? 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이정숙이라는 한 사람의 여성.
이정숙이라는 한 사람의 여성이라. 언제부터 제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을까요? 항상 민호 엄마, 수진이 어머니, 지호 할머니였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숙님과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그냥 박종민이라는 한 사람이구나.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이 아니라요. 네, 그냥 종민이라는 사람.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좋으세요? 네, 오랜만에. 저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찾는다는 것. 그게 뭘까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실버타운 입주자 두 분이 저희를 보며 수군거리는 게 보였어요. 저기, 사람들이 저희를 보네요. 아, 그러네요.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신경이 쓰였어요. 왠지 좋지 않은 시선 같았거든요. 종민님, 혹시 저희 때문에 소문이 난 건 아닐까요? 소문이요? 연애한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즘 자주 만나니까. 어떡하죠? 뭘 어떡해요? 저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게 없다고 하시지만 왠지 위축됐어요. 그날 저녁 실버타운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주변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 두 분 요즘 사귀신다면서? 70 넘어서 무슨.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나 봐.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에 밥맛이 없어졌어요. 종민 어르신도 불편한 표정이셨어요. 정숙님, 우리 방에서 드실까요? 네, 그럴까요? 결국 각자 방으로 돌아가서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밤에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70살 할머니가 연애를 한다는 게 정말 이상한 일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도 한 사람의 여성이었구나. 종민 어르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정숙이라는 한 사람의 여성인데 왜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와서 이기적인 건 아닐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평생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행복을 생각한다는 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남 눈치만 보고 살 거야? 내 인생은 언제 시작할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장미꽃들이 달빛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시선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찾은 저 자신을, 처음으로 느낀 이 설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지만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가족들의 반대, 주변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게 저희를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꼭 와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아들 민호의 전화는 평소보다 더욱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해? 전화로는 곤란하고. 어머니,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수진이도 있니? 네, 그리고 박종민 씨 아들분도 같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종민 어르신의 아들까지 온다고요? 왜 그분까지? 어머니, 오늘 7시까지 꼭 와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손이 떨렸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양쪽 가족이 만난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오후에 종민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종민님, 오늘 저희 가족들이 만나자고 하던데. 네, 저희 아들한테도 연락 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글쎄요.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종민 어르신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혹시 헤어지라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정숙님 마음이 중요해요. 정숙님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족을 잃고 싶지도 않고 종민 어르신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종민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정숙님 편이에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왠지 마지막 인사 같아서 가슴이 아팠어요. 저녁 7시 아들 집 거실. 민호와 수진이 그리고 종민 어르신의 아들 민수 씨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종민 어르신은 마주 보고 앉았어요. 분위기가 법정 같았습니다. 어머니, 박종민 씨 오늘 부른 이유는? 민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두 분의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라고 하니. 종민 어르신이 말하려 했지만 민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뭘 그만하라는 거야? 연애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를 아시죠? 무슨 이유?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70살 넘은 할머니가 연애한다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늘 결정한 게 있어요. 결정? 두 분이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신다면 유지하면 어떻다는 거야? 실버타운에서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실버타운 비용을 저희가 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면. 소문? 무슨 소문?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어머니도 그 실버타운에 계시는데 시어머니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 70살에 연애하신다고. 창피하다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피하다고? 어머니 저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체면? 회사에서도 소문 났어요. 어머니가 실버타운에서 연애하신다고. 민호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지내시라는 거예요. 적당히? 종민 어르신이 끼어들었습니다. 적당히가 뭔 뜻입니까? 민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만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은 안 하세요? 어머니 생각? 어머니가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종민 어르신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만해. 종민 어르신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서로 좋아해서 만나는데 뭐가 잘못이야? 아버지 나이를 생각하세요. 나이? 나이가 뭐가 잘못됐어? 70이 넘어서 연애가 말이 돼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하지만 민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그만 참을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동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실버타운에서 바람 피신다고. 바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다들. 어머니. 됐어요. 이제 됐어. 어머니 저희 말 좀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더 들어? 창피하다는 거, 체면 깎인다는 거 다 들었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알겠어요. 헤어질게요. 정말요? 네. 헤어질게요. 종민 어르신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숙님. 죄송해요 종민님. 왜 갑자기? 저는 가족을 잃을 수는 없어요. 종민 어르신의 표정이 상처받은 것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정숙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정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서로 좋아해서 만난 게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이 그런걸요. 현실? 가족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어떡해요? 가족이 전부예요? 네, 미안해요. 저한테는 가족이 더 소중해요. 종민 어르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민님, 이제 만나지 않겠습니다. 종민님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말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기분인지 아세요? 종민 어르신이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정숙님 후회하실 거예요. 뭐요? 평생 남 눈치만 보고 사시면서 정작 본인은 언제 행복할 건데요? 종민님. 됐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잘 결정하셨어요. 민호가 말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실버타운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처음으로 느낀 설렘을 처음으로 찾은 나 자신을 또다시 포기해버렸네요. 방에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이 어둠에 쌓여 있었는데 종민 어르신의 방에도 불이 꺼져 있었어요. 아마 잠들지 못하고 계실 거예요. 저처럼.
다음 날부터 종민 어르신은 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미꽃들이 물을 못 받아서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도 정원에 나가기 싫었어요. 종민 어르신이 없는 정원은 너무 쓸쓸했거든요. 실버타운 사람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 헤어지셨나 봐. 요즘 안 보이시더라. 그럴 줄 알았어. 이 나이에 무슨. 수근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렸지만 아무 대답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고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어요. 종민 어르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쳐도 서로 외면했거든요. 실버타운 분위기마저 침울해졌어요. 평소에 밝던 정원도 을씨년스러워 보이고 다른 입주자들도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혼잣말을 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가족을 지키려고 했지만 정작 제 마음은 완전히 부서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족들은 제가 이렇게 아픈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원하던 대로 헤어졌으니까 이제 됐다는 식이었죠. 내가 뭘 위해 사는 걸까? 창밖에 시든 장미꽃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끝인 걸까요? 2주째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가끔 식당에 내려가기도 했지만 다른 입주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그마저도 그만뒀어요. 실버타운 직원이 가져다 주는 도시락으로만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절반도 못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거울을 보니 뺨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몸무게도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잣말을 해봤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장미꽃들도 완전히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종민 어르신이 가꾸던 화단은 이제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할까요? 방에만 계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까요? 가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혹시 종민 어르신이실까 해서 문 쪽을 바라보곤 했지만 늘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예요. 지호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급하고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지호야.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니 지호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뛰어온 것 같았어요. 할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아픈 거 아니에요? 병원 가야겠어요. 지호가 제 손을 잡더니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밥은 드셨어요? 조금. 먹었어. 도시락이 그대로 있잖아요. 지호가 테이블 위에 도시락을 가리켰어요. 오늘 가져다 준 도시락을 아직 뜯지도 않았었어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나요. 지호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할아버지랑 정말 헤어지신 거예요? 응. 왜요? 그렇게 행복해 하셨는데. 가족들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어. 가족들이 뭘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호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지호야, 너희 부모님도 할머니 걱정해서 그런 거야. 걱정이요? 이게 걱정하는 거예요? 뭐? 할머니가 이렇게 아프시는데도 부모님은 연락 한 번 안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그랬네요. 헤어진 후로 민호나 수진이나 안부 전화 한 번 없었어요.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하셨으니까 이제 됐다는 식이에요. 지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화가 나요. 지호야. 할머니가 얼마나 평생 우리만 위해 사셨는데 이제 조금 행복하시려는 것도 막는 거예요.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3년 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아세요? 지호야, 그런 말 하지 마. 왜 안 해요? 사실인데요. 지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 부모님한테 가서 똑바로 말할 거예요. 뭐라고? 할머니를 이렇게 만든 게 잘못됐다고요. 할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요. 지호야 안 돼. 너까지 혼나면 어떡해. 상관없어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지호가 나가려다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같이 가요. 어디? 우리 집에. 부모님한테 할머니 마음 똑바로 말하러 가요. 지호야 그럴 필요 없어. 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말씀하셔야 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후회하고 계신지. 후회하고 계시죠? 그 할아버지랑 헤어진 거. 맞았어요. 후회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럼 같이 갈까? 네, 할머니 이번엔 할머니 마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1시간 후 아들 집 거실. 민호와 수진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지호가 갑자기 데려온 저를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그럼 그렇지. 할머니가 얼마나 아프신지 아세요? 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호야, 어른들 말에 끼어들지 마라. 민호가 핀잔을 주었지만 지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빠, 할머니 상태 보세요. 2주 동안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방에만 계셨어요. 어머니 그래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라고요? 지호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왜 항상 괜찮다고만 하세요? 아픈 건 아픈 거라고 말씀하세요. 갑작스러운 지호의 폭발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지호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요?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지호가 부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가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호야,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항상 가족만 생각하고 사셨잖아요. 본인 하고 싶은 건 하나도 안 하시고. 그건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3년 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지호의 말에 민호와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해 하시니까 창피하다고 헤어지라고 해요. 지호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할머니는 평생 혼자 살라는 거예요. 지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착한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아프면서도 괜찮다고만 하세요. 지호야,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지호의 울음소리에 저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한 번이라도 본인 하고 싶은 거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지호야, 그만. 안 그만해요. 할머니는 항상 여러분만 생각하시는데 정작 여러분은 할머니 마음은 전혀 생각 안 해요.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호야, 우리도 어머니를 생각해서. 거짓말이에요. 지호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체면 때문이잖아요. 할머니 행복은 관심도 없으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지호야. 할머니, 이제 됐어. 할머니가 말할게. 저는 민호와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수진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나도 여자야. 네? 나도 여자라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이정숙이라는 한 사람의 여자야. 민호와 수진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나도 행복하고 싶어. 어머니,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70년을 살았는데 내가 언제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적이 없어. 어머니, 항상 남편 생각, 너희 생각만 했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몰랐어. 그런데 종민이를 만나면서 알게 됐어. 아, 나도 아직 여자구나. 나도 가슴이 뛸 수 있구나.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으로 내 마음을 말하게 됐어.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시어머니. 그런데 너희들은 창피하다고 체면 깎인다고 헤어지라고 했어. 저희가 너무했나요? 너무한 게 아니야. 이해해. 너희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으시죠.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왜 막았어? 저희가 어머니를 엄마로만 봤지 한 사람의 여성으로는 못 봤나 봐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시어머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기적인 게 아니야. 그냥 몰랐던 거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지호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그 할아버지한테 다시 가세요. 하지만 아빠, 엄마, 할머니 응원해 주세요. 민호와 수진이가 서로를 바라보더니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호야, 어머니도 행복하셔야죠. 그분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면. 정말?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앞으로는 시어머니 편에서 생각할게요. 수진아, 그분한테 가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을 것 같아. 왜요? 그분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용서해 주실까? 해보셔야죠. 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이면 통할 거예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박종민 씨 아들분한테도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다고. 정말? 네.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하신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내일 종민이한테 가봐야겠어. 네, 가세요. 그리고 할머니 마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호의 밝은 미소에 저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드디어 가족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제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2주 만에 처음으로 화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종민 어르신이 예쁘다고 했던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은 밝아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자. 이번엔 정말로. 혼잣말을 하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과연 종민 어르신이 저를 받아주실까요? 그렇게 상처를 주고 떠났는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지호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네요. 지호야, 왜 이렇게 일찍? 할머니 응원하러 왔어요. 오늘 그 할아버지한테 가시는 거죠? 그런데 혹시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안 그러실 거예요. 할머니, 자신 있게 가세요. 지호의 격려에 용기가 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원으로 나가는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호가 제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할머니, 가세요. 정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장미 화단 쪽을 바라보니 종민 어르신이 계셨어요. 무릎을 꿇고 시든 장미꽃들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종민님.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들리지 않으셨나 봐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종민님. 이번에는 들으셨나 봅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시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숙님.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민 어르신이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평소보다 많이 마르신 것 같았고 얼굴도 헬쭉해 보였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이요? 지난번에 미안했어요. 미안하다고요? 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종민 어르신이 한참 저를 바라보셨어요. 심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었죠. 아니에요.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용기요? 제 행복을 위해 싸울 용기가 없었어요. 종민 어르신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용기가 생겼어요. 가족들은 어제 긴 대화를 했어요. 이제는 이해해 주세요. 정말요? 네. 그리고 종민님께 사과하고 싶다고도 하셨어요. 종민 어르신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실 저희 아들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네? 정숙님 아드님이 전화하셨더라고요. 본인들이 잘못 생각했다고 아버지 행복을 응원하고 싶다고. 정말요? 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럼. 하지만 정숙님이 정말로 그런 마음이신지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왜요? 혹시 또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바뀌시는 건 아닐까 해서. 종민 어르신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안 그럴 거예요.
확실해요? 네, 이번에는 제 마음에 솔직할 거예요. 종민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님,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다시 시작해봐요. 이번에는 당당하게요. 네, 당당하게. 두 사람 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50년을 끼고 살았던 남편의 반지. 잠시 망설였지만 천천히 반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정숙님,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반지를 블라우스 주머니에 넣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마웠어요, 당신. 50년 동안 행복했어요. 이제 나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게요. 종민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새로운 시작이군요. 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돌아보니 지호가 민호 수진이와 함께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종민 어르신의 아들 민수 씨도 보였습니다. 어머니 박종민 씨.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실례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이해해요. 종민 어르신이 따뜻하게 대답하셨어요. 수진이도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좋은 이야기였으면 좋겠는데요. 물론이죠. 시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민수 씨도 아버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민수야. 아버지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괜찮다. 이제는 응원할게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종민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다, 아들아. 지호가 종민 어르신께 다가와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종민 할아버지,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 하하, 그럼요. 제가 정숙님 잘 모실게요. 할머니 울리시면 안 돼요. 약속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 정원이 참 예쁘네요. 수진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이 장미꽃들이. 아, 그런데 좀 시들어 보이네요. 2주 동안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종민 어르신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함께 다시 가꿔봐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념해서. 좋은 생각이에요. 그날부터 저희는 함께 장미 정원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시든 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꽃들을 심고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어요. 가족들도 주말마다 실버타운에 놀러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지호는 특히 열성적이었어요. 할머니, 이 장미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종민 할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 할아버지, 다음에는 뭘 심을 거예요? 지호가 좋아하는 꽃으로 심어볼까? 이런 대화를 나누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 후. 정원의 장미꽃들이 만개했습니다. 빨간 장미, 분홍 장미, 하얀 장미. 정말 아름다웠어요. 실버타운 다른 입주자들도 저희를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정숙님, 종민님 정말 보기 좋으세요. 저희도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싶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종민님,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좋아요. 기념으로. 장미꽃들 앞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호가 사진을 찍어 주었는데 셔터를 누르기 전에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웃으세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사진 속 저희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종민 어르신과 정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정숙님,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종민님은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우리 참 늦게 만났네요. 늦었다고 생각 안 해요. 왜요? 지금이 딱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종민 어르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젊었을 때였다면 이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말이 정말인가 봐요. 며칠 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실버타운 레스토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저와 종민 어르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파티였습니다. 건배.
지호가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할머니와 종민 할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건배. 모두가 함께 외쳤습니다. 민호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하고 싶은 일 뭐든지 응원할게요.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저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민수 씨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젊어 보이세요. 정숙 어머니 덕분인가 봐요. 파티가 끝나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와 종민 어르신은 다시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서 장미꽃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숙님 후회 안 해요? 뭘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하는 거.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용기를 내지 못한 걸 후회해요. 저도요. 종민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님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함께 늙어가요. 네, 함께 행복하게 늙어가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우리 발치에는 장미꽃들이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70살에 찾은 사랑이지만 전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그냥 이정숙으로 살고 싶다. 한 사람의 여성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종민이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기대된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장미꽃들이 달빛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분명한 건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가족들의 축복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드디어 저 자신을 찾았으니까.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장미꽃들이 내일을 기다리며 조용히 잠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처럼 늦었지만 아름답게. 우리의 행복처럼 소중하고 단단하게. 끝.